피렌체에서 깨어나는 일, 햇살 비쳐드는 객실에서 눈을 뜨는 일은 유쾌했다. 붉은 타일이 깔린 객실 바닥은 실주와는 달리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다. 천장에 그려진 그림에서는 분홍색 그리핀과 파란색 아모리니들이 노란색 바이올린과 바순의 숲에서 논일고 있었다. 거기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일, 익숙하지 않은 걸쇠를 푸는 일도, 햇빛 속으로 몸을 내밀고 맞은편의 아름다운 언덕과 나무와 대리석 교회들, 또 저만치 앞쪽에서 아르노 강이 강둑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일도 유쾌했다. 강 건너편 모래밭에서는 남자들이 삽과 채를 들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강물 위에는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는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전차가 창문 아래로 덜컹거리며 다가왔다. 안에 탄 승객은 관광객 한 명뿐이었지만 바깥 난간에는 입석을 선호하는 이탈리아인들이 바글거렸다. 아이들이 전차 뒤에 매달리려고 길을 섰고, 차장은 별다른 악의 없이 아이들을 쫓으려고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다. 그 뒤로 잘생기고 왜소한 군인들이 나타났다. 저마다 지저분한 모피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덩치 큰 군인을 위해 재단된 듯 지나치게 큰 외투를 입고 지나갔다. 어리석고 사나워 보이는 장교들이 그 옆을 걸었고, 앞에서는 꼬맹이들이 군악대 소리에 맞추어 공중제비를 넘었다. 전차가 병사들 틈에 엉키어 개미떼에 둘러싸인 애벌레처럼 꾸물꾸물 전진했다. 꼬맹이 한 명이 넘어졌고, 아치형 지붕이 덮인 골목에서 흰 소들이 나왔다. 단추거리를 파는 노인의 현명한 충고가 없었다면 도로는 결코 정돈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일들에 정신을 쏟다 보면 소중한 시간들이 뭉텅뭉텅 낭비되고, 여행객들은 조토 작품의 뛰어난 질감이나 교황 제도의 타락상을 알아보려고 이탈리아를 찾았다가 그저 푸른 하늘과 그 아래 사는 남녀들만을 기억한 채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샬롯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루시에게 문을 잠가두지 않은 것과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을 주의를 주었고,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시간을 다 놓쳐버릴 거라고 채근한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다. 루시가 채비를 갖추고 가보니 이미 식사를 마친 샬롯은 빵 부스러기들만을 남긴 채 똑똑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 뒤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들의 대화 방식은 이제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었다. 샬롯은 조금 피곤하다며 루시가 굳이 나가고 싶지 않다면 오전 동안은 그냥 펜션에서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렌체에서 첫 아침을 맞은 루시는 나가고 싶었고 혼자서라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샬롯은 허락할 수 없었다. 당연히 네가 가면 나도 가야지. 아, 그러지 마요. 그러면 나도 같이 쉴게요. 아니요, 그건 안 돼. 아니요, 돼요. 그러자 똑똑한 여자가 끼어들었다. 주위에 눈이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군요. 허니처치 양은 영국 사람이니까 더없이 안전할 거예요. 이탈리아인들은 알아요. 내 친구 바론첼리 백작 부인은 딸이 둘 있거든요. 아이들을 등교시켜줄 하녀가 없지만 내 친구는 아이들한테 밀짚 모자를 씌워서 보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들을 영국 사람으로 알죠. 머리를 뒤로 팽팽히 당겨서 묶으면 더 그렇고요. 샬롯은 바론첼리 백작 부인 딸들의 안전이 별로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두통도 그리 심하지 않으니 루시를 직접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똑똑한 여자가 자신이 오전에 산타크로체 교회에 가서 좀 있을 예정인데 루시도 같이 가면 좋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꼬질꼬질한 뒷길로 안내할게요. 허니처치 양. 만약 아가씨가 행운을 불러온다면 우리는 함께 모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루시는 고맙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베데커 여행 안내서를 펼쳐 산타크로체 교회를 찾았다. 이런 루시 양, 베데커 여행 안내서에서 빨리 벗어나요. 그 책은 수박 겉핥기라고요. 그 책의 저자는 진정한 이탈리아에 대해 꿈꾼 적도 없을 거예요. 진정한 이탈리아는 끈기 있는 관찰을 통해서만 발견된답니다. 그 말은 몹시 흥미로웠고 루시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새 친구와 함께 들뜬 기분으로 길을 나섰다. 드디어 이탈리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런던 내기 시누라와 그녀가 망쳐놓은 일들이 잘못 꾼 꿈처럼 가볍게 지나갔다. 레비시 양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햇살 가득한 아르노 강변로를 따라 걸었다. 날씨가 어찌나 포근한지 하지만 샛길에서는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폰테 알레 그라치에는 단테가 언급한 달이라서 더욱 흥미로웠고 산미니아토 교회는 흥미로운 동시에 아름다웠다. 루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살인자에게 입맞추는 조각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강물 위에 남자들은 낚시를 하고 있었다. 레비시 양은 흰 소들이 나왔던 골목으로 뛰어들더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소리쳤다. 이 냄새, 진정한 피렌체의 냄새. 도시들에는 다 고유한 냄새가 있답니다. 이게 좋은 냄새인가요? 어머니에게서 결벽증을 물려받은 루시가 물었다. 깔끔함을 찾아 이탈리아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삶을 찾으러 여기에 오지요. 본조르노, 본조르노. 레비시 양은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가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저 멋진 포도주 마차를 보세요. 마부가 우리를 보내요. 정말로 순박한 영혼이죠. 레비시 양은 바쁘고 정신없이 피렌체 거리를 누볐다. 그 모습은 고양이처럼 발랄했지만 물론 고양이같이 우아함은 없었다. 그렇게 똑똑하고 활달한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선 것은 루시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녀가 입은 청색 군대식 망토도 이탈리아 장교들이 입은 것과 비슷해서 들뜬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었다. 본조르노 루시앙, 나이 든 여자의 말을 들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죠. 거기다 나는 급진파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내 말에 놀랐나 봐요. 아니요, 안 놀랐어요. 루시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집도 철두철미한 급진파인걸요. 아버지는 언제나 글래드스톤한테 투표를 하셨어요. 아일랜드 일로 놀라시기 전까지는요. 아하, 그렇다면 이제는 적의 편으로 넘어갔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아일랜드 문제가 진정된 지금 다시 급진당에 투표하실 게 분명해요. 사실 저번 선거 때 우리 집 현관 위에 유리가 깨졌는데 프레디 말로는 토리 당원들의 짓이 분명하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나가던 불황제들이 그랬을 거라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죠. 저런 고약해라. 집이 혹시 공장지대인가요? 아니요. 서리주의 고원지대예요. 도킹에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월드숲을 굽어보고 있어요. 레비시 양은 흥미로운 듯 걸음을 늦추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저도 잘 알아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사시죠. 혹시 해리 오트웨이 경을 알아요? 그분도 급진파일 텐데. 잘 알아요. 그러면 박애주의자 버터워스 부인은요? 그 할머니는 우리 땅을 임차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정말 재밌는 분이시죠. 레비시 양은 구름 사이로 좁게 드러난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서리주에 토지가 있다는 말이군요. 별로 없어요. 루시는 재산 자랑을 하는 것 같을까 봐 걱정이 됐다. 다 해서 몇 에이크 안 돼요. 산키스의 농경지 조금 하고 얼마간의 밭이 전부랍니다. 레비시 양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정도라면 자기 숙모의 서포트 영지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둘은 루이자 아무개 부인의 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그 부인은 어느 해인가
서머 스트리트 근처에 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는데 기이하게도 그 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인의 성이 떠오른 순간 레비시 양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소리쳤다. 이런 일을 어쩌면 좋아. 길을 잃었어요. 확실히 그 정도 시간이면 산타크로츠에 도착하고도 남았다. 교회탑은 펜션 층계참의 창문으로도 똑똑히 보였으니까. 하지만 레비시 양이 피렌체에 대해 너무도 잘 아는 듯이 말했기 때문에 루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녀만 졸졸 따라다녔다. 길을 잃었어요. 루시 양.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귀를 잘못 든 게 분명해요. 보수당 인간들이 얼마나 비웃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죠? 여자들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모험인지도 몰라요. 루시는 산타크로츠 교회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행인에게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건 겁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요. 베데커 여행 안내서도 보지 마요. 책은 날 줘요. 그걸 루시가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이리저리 헤매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끝없이 펼쳐진 회갈색 거리들을 헤매고 다녔다. 널찍함이나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그런 골목은 도시의 동쪽 지역에 차고도 넘쳤다. 루시는 곧 루이자 아무개 부인이 뭐가 불만이었는지에 관심을 잃고 대신 스스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호련히 이탈리아가 황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안눈치아타 광장이었다. 그녀는 생생한 테라코타로 빚어진 싸구려 복제품으로는 절대 흉내내지 못할 성스러운 아기 조각상들을 보았다. 은혜의 의복 밖으로 드러난 팔다리는 반짝반짝 빛났고 튼튼하고 흰 팔은 천상의 고리들을 향해 펼쳐져 있었다. 루시는 이보다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비시 양은 실망스럽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더니 지금 자신들은 예정된 길에서 적어도 1마일 이상 벗어나 있다며 루시를 앞으로 끌고 갔다. 어느새 아침 식사 때가 다 되다 못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어서 두 숙녀는 조그만 가게에 들러 으깬밤이 든 따끈한 빵을 사 먹었다. 음식에서는 포장지 맛도 났고 머릿기름 맛도 났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맛도 났다. 어쨌건 그것은 두 사람이 넓고 먼지 날리는 새로운 광장으로 헤매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광장 맞은편 끝에는 탁월한 흉측함을 자랑하는 흑백의 건물이 서 있었다. 레비시 양은 흥분한 말투로 그것을 가리켰다. 바로 산타크로체 교회였다. 모험은 끝났다. 레비시 양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루시는 만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듯 루시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이런 쾌활한 기분으로 둘은 대교회의 계단에 이르렀다. 그런데 막 교회 안에 들어가려는 찰나 레비시 양이 발을 멈추더니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저기 내 현지 친구가 있네. 저 사람이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러더니 그녀는 군대식 망토를 휘날리며 순식간에 광장 저편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구렛나루가 허연한 노신사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팔을 꼬집었다. 루시는 10분 가까이 기다렸다. 어느덧 그녀는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거지들이 자꾸 다가왔고 먼지가 눈에 들어왔고 젊은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어슬렁거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레비시 양 곁에 가 있으려고 천천히 광장을 걸어 내려갔다. 레비시 양은 정말로 독창적이었다.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그 순간 레비시 양과 그녀의 현지 친구도 함께 움직이더니 큰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샛길로 사라져버렸다. 루시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솟구쳤다. 레비시 양이 자신을 버리고 간 것도 그렇지만 거기다 그녀가 베데커 여행 안내서까지 가지고 갔다는 게 더 화가 났다. 이제 어떻게 숙소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산타크로치아는 어떻게 구경한다는 말인가? 첫날 아침은 완전히 망쳤다. 언제 다시 피렌체에 오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루시는 교양 있는 여자로서 생기 있는 대화를 나누며 자신 또한 독창적이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의기소침함과 배신감에 휩싸여 교회로 걸어 들어갔다. 교회는 훌륭한 건물임에 분명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창고 같은지, 게다가 이 싸늘한 냉기. 물론 이 교회에는 조토의 프레스코 벽화가 있었고 그 벽화의 뛰어난 질감을 루시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제작자도 제작 날짜도 불분명한 기념물들에 열광하기가 싫어서 시큰둥하게 교회를 거닐었다. 교회 본당과 수랑 바닥을 덮은 수많은 묘석들 가운데 어떤 게 러스킨의 찬양을 받은 진정 아름다운 작품인지조차 그녀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차츰 이탈리아의 심술궂은 아름다움이 루시에게 다가와서 그녀는 어느새 무얼 알아내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쓰인 안내문을 해독했다.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 위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신성한 건물에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면 제발 침을 뱉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안내문. 그녀는 관광객들을 보았다. 코들이 손에 들린 베데커 여행 안내서들만큼이나 빨겠다. 교회는 그토록 추웠다. 그녀는 3명의 카톨릭 신도에게 닥친 참혹한 운명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성수를 끼얹으며 신도의 일생을 시작한 뒤 젖고 신성해진 몸으로 마키아벨리 기념비 쪽으로 갔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부터 느릿느릿 기념비에 다가가더니 손가락과 손수건과 머리로 그것을 건드리고는 물러섰다. 도대체 뭐라는 걸까? 아이들은 그 행동을 자꾸 반복했다. 잠시 후 루시는 아이들이 마키아벨리를 성인으로 착각하고 그 기념비를 자꾸 만져서 자신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곧바로 징벌이 뒤따랐다. 가장 어린 사내애가 러스킨이 그토록 찬양한 묘석 위를 뛰어가다가 누워있는 주교의 얼굴 부위에 발이 걸린 것이다. 루시가 뛰어갔지만 너무 늦었다. 아이는 고귀한 성직자의 위로 솟은 발가락 부위로 꽈당 쓰러졌다. 저런 밉살스러운 주교 같으니라고. 아버지 에머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머슨 씨도 이미 아이를 향해 뛰어와 있었다. 살아서도 무정하더니 죽어서도 무정하구나. 밝은 곳으로 나가서 햇빛을 만지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니까. 꼴 보기 싫은 주교. 아이는 이 말에 그리고 자신을 일으키고 흙을 털어주고 상처를 문질러주고 미신 같은 거 믿지 말라고 말하는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아이를 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친 아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에머슨 씨가 루시에게 말했다. 아이의 다리는 밀랍으로 변해버린 듯 흐물거렸다. 에머슨 씨와 루시가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 해도 아이는 계속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근처에서 기도문을 외우고 있던 이탈리아 여자가 아이를 도우러 왔다. 어머니들만이 가진 신비한 능력으로 여자는 아이의 등뼈를 고추 세우고 무릎에 힘을 불어넣었다. 아이는 일어섰다. 아이는 여전히 흥분으로 몸을 떨면서 사라졌다. 에머슨 씨가 말했다. 참 총명한 부인이시군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유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어요. 나는 부인의 종교는 믿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 우주에 섭리 같은 건 없고. 그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잠시 말을 멈추었다. 별 말씀을요. 이탈리아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기도로 돌아갔다. 영어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루시가 말했다. 마음이 한결 누그러진 루시는 이제 에머슨 부자를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녀는 품이 있기보다는 아름답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샬럿의 은근한 무례를 지우기 위해 방을 양보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하고 싶었다. 저 여인은 모든 걸 알아요. 에머슨 씨의 대답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벌써 다 보았나요? 아니요. 루시는 갑자기 울분이 치솟아 소리쳤다. 레빗이 양과 함께 왔어요. 그분이 다 설명해 주기로 하고. 그런데 바로 문 앞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저를 두고 가버렸어요. 결국 한참 기다리다가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됩니까? 에머슨 씨가 물었다. 그래요. 혼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그분은 제 베데커 여행 안내서도 가져가 버렸다고요. 베데커 여행 안내서라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다니 다행이구려. 그야 속상할 만한 일이지. 베데커 여행 안내서를 잃어버리다니 속상할 만해. 루시는 당황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걸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베데커 여행 안내서가 없다면 저희와 동행하시지요. 아들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 생각이 이끌고 가는 곳인가? 그녀는 짐짓 위험 있게 거부했다.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과 동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왔던 거고 어쨌거나 두 분께서 지난밤에 친절하게 방을 양보해 주신 일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 큰 불편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가씨, 왜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요? 겉으로는 까다로운 척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피곤하게 굴지 말고 교회 어디를 보고 싶은지 말해봐요. 내 기쁜 마음으로 아가씨를 안내하리다. 아버지 에머슨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참으로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였다. 루시는 격분해야 했다.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는 일이 화를 참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때가 있었다. 루시는 발끈할 수 없었다. 에머스 씨는 노인이었고 자기처럼 어린 여자가 노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젊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는 아니면 적어도 그의 앞에서는 불쾌해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눈길을 한번 던지고 나서 말했다. 절 까다로운 여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시겠다면 제가 보고 싶은 건 조토의 작품들입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약하게나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페루치 예배당으로 앞장서 갔다. 그 모습에서 어딘지 선생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그녀는 선생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한 어린 학생이 된 것만 같았다. 예배당에서는 이미 열의에 찬 회중이 가득했고 안쪽에서 누군가 조토 작품의 감상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조토 작품의 뛰어난 질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 산타크로체 교회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세상이 르네상스로 오염되기 전 중세 정신의 열렬한 믿음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조토의 작품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불행히 복원 작업으로 망가졌습니다만 그의 프레스코 벽화는 해부 확인이 원근법이니 하는 족쇄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보다 더 장엄하고 통절하며 아름답고 진실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자에게 지식이나 기교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다 거짓말이야. 에머슨 씨가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말을 귀에 담지 마라. 믿음에 의해 건설됐다니. 그렇다면 일꾼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리고 프레스코 벽화를 봐도 그래. 나한테는 아무런 진실도 안 보이는구먼. 저 프리딩딩하고 뚱뚱한 남자를 봐라. 몸무게가 나만큼이나 나갈 텐데 풍선처럼 하늘을 날다니. 그가 말하는 벽화는 성 요한의 승천이었다. 안쪽에서 들리던 강연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청중들이 술렁거렸고 루시도 불안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법처럼 그녀를 붙들었다. 그들은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특이해서 그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거냐? 말해보렴. 조지가 대답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 케루빔 천사들의 손으로 던져지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하늘로 날아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도착할 때 친구들이 고개를 내밀고 저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처럼 말이에요. 너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너하고 나는 말이다. 우리를 낳아준 땅 속에 편히 누워 쉴 거다. 그리고 우리 이름은 사라지겠지.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이 세상에 남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일이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어떤 성인이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텅 빈 무덤 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냉랭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예배당은 두 집단을 수용하기에는 좁은 것 같군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강연자는 목사였고 청중은 그의 신도들로 보였다. 손에 여행 안내서와 함께 기도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줄을 지어 예배당을 빠져나갔다. 그 가운데는 베르톨리니 펜션에 묵는 두 명의 작달막한 노부인인 테리사 엘렌과 캐서린 엘렌 자매도 있었다. 가지 마세요. 이만하면 함께 있어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 아닙니까? 가지 마세요. 에머슨 씨가 소리쳤다. 하지만 행렬은 아무 대꾸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바로 옆 예배당에서 강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성 프란체스코 일생이 주제였다. 조지야, 저 목사는 브릭스턴의 부목사인 것 같구나. 조지가 옆 예배당에 갔다가 돌아와서 말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직접 목사한테 가서 내가 누군지 말해줘야겠구나. 저 사람이 바로 이거 목사다. 아니 왜 여기서 나갔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성미도 까탈스럽긴.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그게 좋겠지? 내가 사과하면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니? 안 돌아올걸요? 조지가 말했다. 하지만 에머슨 씨는 후회 막심한 얼굴로 커스버트 이거 목사에게 사과하러 달려갔다. 루시는 채광창에 시선을 꽂은 채 옆 예배당에서 나는 소리, 다시 강연이 중단되고 에머슨 씨가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고 목사가 퉁명스레 되받아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비극이 일어났다고 여기는 듯한 그 아들도 함께 그 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루시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저러신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녀가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러는 건 대개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친절을 베푸는 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기이하고 불쾌하게 여기거나 겁을 먹어요. 사람들이 참 바보 같군요. 루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다. 친절을 베푸실 때 조금만 요령 있게 하신다면. 요령이라고요? 그는 경멸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루시가 잘못 말한 게 분명했다. 그녀는 이 특이한 청년이 예배당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젊은이 치고는 거칠었고 어딘지 억세 보이기는 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늘 속에 들어가면 얼굴에 부드러움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 얼굴을 로마에서 한 번 더 보았는데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속에서도 도토리 짐을 들고 가는 모습이었다. 건강하고 단단한 몸이었지만 어떤 잿빛 같은 느낌, 오직 밤에만 해결책이 보이는 비극 같은 느낌이 풍겼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금세 사라졌다. 미묘한 느낌을 즐기는 건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침묵과 미지의 감정 속에서 태어난 그 느낌은 에머슨 씨가 돌아오자 곧 사라졌고 그녀는 가벼운 대화라는 유일하게 익숙한 세계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화를 내던가요? 아들이 차분하게 물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의 흥을 깼잖니. 몇 명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흥을 말이다. 여기로 돌아오지는 않겠다는구나.
타인의 장점에 대한 예리한 감식력, 인류애에 대한 믿음,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강연의 편린들이 예배당 벽을 타고 흘러왔다. 우리가 아가씨 흥까지 깰 수는 없지. 저 성인들을 보았소? 그가 루시에게 말했다. 네, 아름답네요. 혹시 러스킨이 찬양한 비석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는 모른다며 한번 찾아보자고 했다. 하지만 조지는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고 루시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에머슨 씨와 함께 제법 유쾌한 기분으로 산타크로체 교회를 돌아다녔다. 산타크로체 교회는 창고 같았지만 그런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잔뜩 수확해둔 창고였다. 물론 거지들도 있었고 기둥 뒤로 피해야 할 관광 안내인들도 있었고 개를 데리고 나온 노부인도 있었고 관광객의 물결을 뚫고 조용히 미사를 집전하러 가는 사제도 있었다. 하지만 에머슨 씨는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분명히 피해를 끼친 강연자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아들에게 불안한 눈길을 던졌다. 왜 저 프레스코화를 자꾸 들여다보는 걸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가 걱정스레 말했다. 저는 조토가 좋아요. 조토 작품의 뛰어난 질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놀라워요. 물론 저는 델라 로비아의 아기 그림 같은 걸 더 좋아하지만요. 루시가 대답했다. 옳고 말고요. 아기 하나가 성인 12를 갚하고도 남지. 그리고 자신의 아기는 천국 전체하고도 맞먹어요. 그런데 녀석은 저렇게 지옥에 살고 있으니. 루시는 다시 한번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에머슨 씨가 다시 말했다. 지옥에 살고 있어. 늘 저렇게 우울해요. 그런가요?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녀석이 어떻게 우울할 수 있는 거요?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녀석이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라고요. 인간이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미신과 무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랐어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신학을 몰랐지만 이 노인이 어리석일 뿐 아니라 신앙심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는 건 어머니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았고 샬롯은 물론 강력하게 반대할 게 뻔했다. 에머슨 씨가 물었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겠소? 휴가를 맞아 이탈리아로 놀러 와서는 그냥 저러고 있어요. 아까 그 정신없이 놀다가 묘비에 걸려 넘어진 꼬마처럼 말이에요. 뭐요? 뭐라고 말했소? 루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에머슨 씨가 갑자기 말했다. 이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아가씨한테 아들 녀석을 사랑해 달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녀석을 좀 이해하려고 해주면 고맙겠어요.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아가씨가 마음을 연다면 분명히 지혜를 얻을 거라고 믿어요. 아가씨가 날 도와줄 수도 있어요. 녀석은 여자랑 어울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헌데 아가씨는 시간도 있지 않소? 여기 몇 주일은 머물 거라고 생각하오만.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젯밤 일을 돌이켜보면 아가씨도 혼란에 말려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군요. 마음을 열어요. 저 깊은 곳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감추어져 있는지 이해는 안 돼도 한번 꺼내서 밝은 빛 아래 펼쳐놓고 그 의미를 생각해봐요. 조지를 이해하는 건 아가씨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지 몰라요.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나는 그저 녀석한테 뭐가 문제인지만 알아요.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데요? 루시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물었다. 옛날부터 그랬죠. 세상이 녀석에게 맞지를 않아요. 세상이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녀석에게 들어맞지가 않아요. 에머슨 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루시의 질문에 에머슨 씨는 평범한 말투로 대답했는데 듣다 보니 그건 시의 한 구절이었다. 저 멀리 저녁과 아침에서 12바람이 부는 하늘에서
나를 이루는 생명의 재료가 불어왔네. 나 여기 있네. 조지도 나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왜 괴로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람에서 왔고 그래서 바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인생이란 영원한 펑탄 속에 불거진 매듭, 얽힘, 흠집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왜 불행의 이유가 돼야 하는 거죠? 그저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소? 나는 이런 세상 한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루시의 허니처치는 그의 말에 동감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 끝없는 의문 옆에는 긍정이 있다는 걸 일깨워줘요. 순간에 지나지 않은 긍정일지라도 긍정은 긍정이니까. 그녀는 불쑥 웃음을 터뜨렸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우주가 자기와 맞지 않아서 인생이 얽힘 또는 바람 또는 긍정 같은 것이라서 우울한 청년이라니. 루시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무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아드님께서는 뭔가 몰두할 게 필요할 것 같네요. 특별한 취미가 있나요? 저도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피아노를 치면 그런 것들을 잊는답니다. 그리고 우표 수집은 남동생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아드님한테는 이탈리아가 지겨울 수도 있죠. 알프스 산맥이나 레이크 지방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에머슨 씨의 얼굴이 슬퍼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몸에 손을 댔다. 루시는 놀라지 않았다. 자신이 유용한 조언을 해서 에머슨 씨가 거기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제 그는 루시에게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친절하지만 어쨌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심리 상태는 1시간 전, 그러니까 베데커 여행 안내서를 잃어버리기 직전처럼 한껏 부풀어 있었다. 조지가 묘비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했다. 그가 얼굴을 계속 그늘에 가린 채 다가와서 말했다. 저기 샬럿 바틀린 양. 어머, 이런? 루시가 소리쳤다. 갑자기 다른 세상이 열리면서 인생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했다. 어디요? 본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수다쟁이 엘렌 할머니들하고 같이. 루시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 그러자 에머슨 씨가 소리치듯 말했다. 불쌍한 아가씨야, 불쌍한 아가씨. 루시는 이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의 느낌이 꼭 그랬기 때문이다. 불쌍한 아가씨라뇨.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여기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위해 슬퍼하시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슬픔이 넘쳐나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친절을 베풀어주는 데는 두 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아, 저기 사촌 언니가 오네요. 즐거운 아침이에요. 산타크로체도 멋진 교회고요. 그녀는 사촌 언니에게 갔다.